전국 곳곳에서 수소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엔 항일운동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도내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출입이 통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간 업체들이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안전성 우려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민간 업체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지으려는 곳입니다. 업체는 1,800억 원을 들여 발전 용량 2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지을 계획인데 올해 3월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착공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이후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아직 첫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또 조사해본 결과로서는 안전성이 전혀 그게 안 돼 있다. 횡성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횡성읍 조곡리와 우천면 문암리에서 발전소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는데 조곡리는 아예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문암리는 산자부 허가를 거쳐 횡성군의 개발 행위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주택가 사람이 사는데 들어오는 건 좀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하루에 LNG가 10만 3평방미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안전성. 이처럼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는 곳은 강릉과 횡성 등 도내 두 곳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입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강릉과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소 발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수용 절차가 부실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으로 발전소 건립에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수소 전지 발전소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안전성 검증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틀 앞둔 오늘 수능 문답지가 도착했습니다. 수능 당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선생님들과 후배들의 응원전만큼은 뜨겁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긴 터널을 만든 후배들은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목청껏 응원합니다. 수능 출정식이 열리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선배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후배들의 응원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한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수험생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후배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 잠시나마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가족들이 보내는 영상 편지를 볼 때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엄마 얼굴 나오자마자 눈물 나가지고 계속 울었고 너무 고마웠고 동생이랑 동생 친구들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말해주면서 응원해줘서 진짜 고마웠어요. 경찰차에 호송을 받으며 수능 문답지도 속속 도착합니다. 도내 7개 시험지구에 보관된 뒤 수능 당일 새벽 시험장 학교로 배송됩니다. 수험표는 예비 소집돼 배부됩니다. 시험 장소도 미리 가보고 유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 모든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 도시락 이 세 가지를 꼭 챙겨서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가지고 가셨다 할지라도 1교시에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한 주 동안 수능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특히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돼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동 지역엔 항일운동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영동 지역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분들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보훈처의 전신 원호처가 생긴 지난 1962년 사실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시작됐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등이 모두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습니다. 57년이 지난 2019년 현재까지 모두 15,689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최고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김좌진, 안중근, 윤봉길 등 30명이고 신채호, 이봉창 등 92명이 대통령장입니다. 지역별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들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경북이 2,19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경기도 1,361명, 충남 1,350명, 경남 1,249명, 평안북도 1,242명 순이었습니다. 강원도는 636명으로 황해도나 함경남도보다도 적었습니다. 강원도 안에서도 영동 지역은 특히 더 적어서 양양 61명, 강릉 27명, 삼척 24명, 고성 간성 1명으로 11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독립유공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겁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새로 발굴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독립유공 사실을 밝혀내고도 후손을 찾지 못해 서훈을 못한 5,96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적지가 강원도인 분은 271명이지만 이마저도 영동 지역은 25명에 불과합니다. 영동 지역은 기존에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추가로 발굴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건데 그만큼 독립유공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어느 쉬운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건 발굴해서 유공자로서의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데도 이제 맞는 것이고.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어느 곳 못지않게 뜨거운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도내 국립공원 고지대 탐방로가 통제됩니다. 출입 통제 구간은 설악산 마등령에서 한계령 등 15개 구간과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두로령 등 7개 구간, 치악산 황골 삼거리에서 고든제 등 5개 구간, 태백산 분주령에서 금대봉 등 17개 구간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교 측이 최근 학생 상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한 겁니다. 사실 유무를 떠나가지고 그런 일이 인지가 접수가 됐다는 자체를 해가지고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강원도교육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해당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격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주제조교육청에서는 요거를 보고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해 교사는 직위해제 오늘 날짜로 해서 격리 조치돼 있고요. 해당 여학생은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교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태백 미래학교에서 지적 장애 학생 3명에 대한 교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내 농촌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내 각 시군의 농가 주부와 결혼 이민 여성 등이 참석해 정성을 보탰습니다. 김형명 기자입니다. 소금에 절인 배춧잎에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하면서도 정성스럽습니다.
곳곳에 가득 쌓여있던 배추와 양념이 금방 줄어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전달하기 쉽게 일정한 단위로 포장됩니다. 강원농협이 매년 실시하는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가 오늘 춘천시 신북면 원평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도내각 시군의 고향 주부 모임과 농가 주부 모임 회원 80여 명이 참석해 사랑을 보탰습니다. 오늘 김장을 담그는 데 사용되는 배추가 모두 1,800포기가 넘지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모아지면서 쉽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매번 더 나눠주고 싶은 게 강원도 주부들의 마음입니다. 올해는 배추들이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또 나눠주는 데는 또 많이 나눠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니까 너무너무 즐겁죠, 나눠주는 거는. 예. 배추와 양념 등 모든 김장 재료는 주민들이 직접 농사 지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600kg의 김치는 도내 농촌지역 취약계층 320가정과 복지시설에 전달돼 소중한 반찬으로 사용됩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행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올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김장김치를. 이렇게 사랑으로 버무려진 김치는 춘천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의 복지시설 등에도 전달됐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도내에서 살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도 참가해 강원도민들의 따뜻한 정을 배웠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내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처음 학교로 우선 선발 결과가 발표돼 처음 학교로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한 유치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경우 내일 오전 9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일반 모집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고 발표일은 26일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도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처음 학교로에 참여해 앞으로는 유치원 입학을 위해 가족을 동원해 줄을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소음법이 통과되면서 민사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주민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1에서 3종까지 지정 고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 절차, 신청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향후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 기준은 광주, 대구, 수원 등은 85웨클, 강릉과 서산 등은 80웨클을 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태풍 미탁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법과 재해구조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풍 이재민 처녀 세대로 지난달 2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최대 6개월간 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낮아집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이재민 확인 후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강릉 포남지구의 재해복구 사업비로 48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태풍 미탁으로 포남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자 빗물 펌프장 시설 증설이나 우수 배출관로 분산 등의 방법으로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포남동 빗물 펌프장의 경우 시간당 40mm를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 태풍 때는 시간당 최고 77.5mm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해양심층수 국제심포지엄과 학술대회가 모레부터 고성에서 개최됩니다. 한국해양심층수 이용학회가 주관하고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고성군 등이 후원하는 해양심층수 국제심포지엄과 학술대회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레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양심층수 해외 연구 사례를 비롯해 해양심층수 추진 정책과 인증 제도 등에 대한 강연과 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로가 탐방로 정비 관계로 한시적으로 통제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안양암에서 흔들바위를 거쳐 울산바위까지 탐방로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8일 동안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석 우려 지역과 훼손지를 정비할 예정이므로 정비 기간 중 탐방로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백시가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태백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확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인사위원회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면책, 보호, 지원 제도도 강화합니다. 속초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당초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해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반 7명으로 운영되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내년 1월부터 9명으로 2명 늘릴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청사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냉난방 시스템의 전면 교체를 마무리합니다. 강릉시는 모두 18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기계와 전기 시설에 대한 교체 작업에 들어가 오는 18일쯤 마무리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